원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계셨네요. 갑자기 찍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병원 쉬는 날이죠. 병원 쉬는 휴진. 날입니다. 아니 또 이제 다이어트로 또 그 계란 드시네요.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드실래요? 아니 저 계란. 아니 구독자분한테 얘기해. 원장님. 좋아요. 네. 아 그래? 너무 이런 좋아요. 감성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오늘 승배쌤이 아무튼 얘기했잖아요. 그 중증 상센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첫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전쟁 장면이 나와서. 아하. 이게 무슨 드라마지? 전쟁터에서 환자 치료하는 드라마인가? 저는 이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어가지고 그냥 봤는데 거의 뭐 8화까지 뭐 보게 됐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저는 드라마 웹툰을 의사가 쓴 줄 몰랐어요. 누가 쓴 줄 몰랐어요. 보면서 되게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이 네.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공의들 사이에 그 미묘한 그 신경전 미묘한 그 수술과의 그런 알력 그런 게 있거든요. 어찌됐건 대학병원에서는 마취과에서 수술방 안 열어주면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서전들이 되게 이렇게 마취과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뭐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작가가 글을 썼지 이 생각한 거랑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병원 매출 막 박수 칠 때 뭐 1위가 장례식장이었고 상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신 분들은 에이 그냥 드라마에서 되게 재밌게 보이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매출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장례식장이랑 식당 쪽이에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그거가 담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닥터 프렌즈에 계신 의사분이시라고. 그러니까 보면서도 조금씩 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학생 때였으면 이 드라마 보고 그러니까 중증 외상 의사, 외과 의사를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의학적인 부분은 되게 좀 허무맹랑하게 다 치료가 되잖아요. 소독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수술하거나. 맞아요.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모든 환자를 살려내는 그 캐릭터 자체가 보는 의사로서도 저런 의사가 되고 싶다.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 아니면은 못 살려. 뭐 이런 그 자신감. 캐릭터가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왠지 저런 분이 한 분 있을 것 같은 느낌. 우리나라 어딘가에. 왠지 저렇게 멋지고 좀 카리스마 있는 남자가 실제로 중증 외상센터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 호감이었는데. 양지원. 양재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 친구가 비현실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만약 양재원이라면 저는 중증 중에서 외상.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 아니면- 학교에서 수석에 모든 걸 갖춰져 있던 수재였는데 한유리 과정도 좀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나는 많이 살린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아주 극적으로 캐릭터 바뀌잖아요. 맞아요. 참 연기를 잘했어요. 뭔가 그 진짜로 그 캐릭터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어놔서 의사들한테도 호감이 가고 대중들한테도 호감이 가고 캐릭터에 굉장히 이제 호감을 느꼈던 게 그냥 자기 소신에 맞게 진료를 하고 라인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사들도 다 갈망하는 의사의 모습이거든요. 그 원장님도 아마 그런 환경에 놓여지면서 본인의 선택을 점점 그쪽으로 하면서 지금처럼 변해간 것 같은데 그 소신을 누구나 다 갖고 싶고 유지를 하고 싶죠. 근데 이제 타협을 안 하고 그런 의사들만 병원을 다 차지하고 있다면 병원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좀 의아했던 게 당연히 외상센터가 적자면 병원이란 게 그 테두리 안에서 그걸 맞춰나가는 건데 여기가 흑자나고 여기 적자났다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증 외상센터가 있어야 정형외과, 신경외과도 일을 하는 거고. 응급실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안 되죠.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 그 환자에 대한 1차적인 처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배후 진료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으시죠? 있죠. 그럼 그때 당직도 쓰셨어요? 당직은 뭐 엄청나게 많이 쓰죠. 며칠에 한 번씩 쓰는 거예요, 당직을? 1년차 때는 그냥 병원에 살았고요. 그러니까 당직을 선다는 게 아니에요. 1년차 때는 주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사는 거예요. 그냥 365일. 병원 밖을 벗어난다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병원 근처에 맴돌아서 1년차 때는. 그러니까 그게 병원 24시간 계속 일한다는 게 아니고 밤에 자다가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될 수도 있고 소원이 뭔지 알아요? 일요일 오후에 자는 거. 일요일 오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낮에 잔다는 거는 뭐 수술방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조는 거 말고는 상상할 수가 없고 밤에는 당연히 자는 거지만 자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진짜 정신 나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본성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의국원들끼리는 이 사람의 본성을 다 알죠. 근데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의사들이 그 삶을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선배가 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걸어가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니까 하는 건데 지나고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전공의 사태 터졌잖아요. 자각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게 한번 딱 끊겼어요. 당연히 우리는 전공의를 해야 되고 전문의를 따야 된다는 그 자연스러운 메커니즘과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이렇게 사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거를 지금 인지한 것 같아요. 아, 사실은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그 전공의의 그 근무 형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근무하는데 월급이 10만 원이 안 돼요. 하루 받는 게. 너는 이제 전문의를 따면 잘 될 거야 라는, 잘 될 거야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문의 따야 돼 이런 생각이 더 근데 강하고. 대부분이 전문의 따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의사들이 많아져서 경쟁이 되게 치열해졌고 예전만큼 또 아닌데다가 그 미래가 더 어둡게 느껴지니까 이거 중증외상센터 들어가면 와 나 이거 해야 돼 가지고 막상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어. 근데 의사들은 보통 모범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한번 들어서면 그냥 끝을 봐야 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보다는 나 이거 선택했으니까 해야 돼. 전문이라도 따야 돼. 왜냐하면 또 다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중증외상센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봐요. 이미 드라마가 나오는 시점이 저희가 의료 대란으로 이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표현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풍자와 해악이 정말 적절하게 잘 조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든 스토리와 드라마가 아닌가. 시즌 2 기다리고 있어요. 연기 씨는 어땠어요? 봤을 때? 너무 일단 재밌게 봤고 그게 좀 궁금했어요. 원장님한테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원장님도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어릴 때 의학 드라마 혹시 재밌게 보셨던 거 있는지. 원장님의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영지 씨는 그 모든 생각이 원장님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왜냐면 계시니까. 네.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그레이 아나토미. 아 그래요? 아. 제일 재밌게 봤던 게 그레이 아나토미였던 것 같고 거기 나오는 질환들이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질환들이랑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공부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사실 드라마를 보면은 안 되는 식인데 이거는 의학 드라마니까 합리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만약에 성형외과가 아니라면 다른 과 어떤 쪽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외과랑 신경외과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외과 선생님들이 좀 멋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탈 다루는 과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외과를 학생 때 하고 싶어서 외과 전공의생한테 물어봤어요. 저 외과 하고 싶어요 했더니 선배 하지 말라고. 고생하셨어요. 취직할 때 별로 없어.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과가 많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외과 의사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으면 좋지만 대학병원에 남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펠로우를 하면서 희망 고문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펠로우 5년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교수 시켜줄 수도 있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내가 중증 외상을 뭐 5년 동안 배우고 나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 중증 외상 센터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로컬 의원에 나와서 아니면 어떤 2차 병원에 가서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를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인턴할 때는 신경외과가 좀 끌리더라고요. 바뀌어야 돼요. 이 의사 한 명의 진료를 전공의들이 보조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다 각자의 진료 파트를 보면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도 외부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서 개방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서 당직도 쓰고 진료도 보고 유럽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현대 사회에 맞게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다.